선인대좌형 봅시다. 자, 선인이 같이 앉아 있다. 자, 결론적으로 선인하고 선인이 있겠죠. 자, 선인이 되려면 뭐예요? 금성체죠. 자, 여기서는 이게 선인이네요. 이게 금성체죠. 앞에도 뭐가 있어요? 선인이 있죠. 이게 이게 선인이에요. 선인이 서로 딱 마주본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선인대좌형이다. 자, 앉아 있죠. 그러니까 배꼽에다가 혀를 쓴 거예요. 자, 이것은 누구다? 유씨 조의 묘다. 유씨의 할아버지 묘다는 얘기예요.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형상현수 즉 형세론을 들어가는데 형세론을 쓰면서 이것은 앞에 것은 거의 이제 장자미가 얘기하고 거의 다 해설한 것이 최원정이가 해설한 겁니다. 최원정이는 이것이 누 거다 전부 다 밝힙니다. 근데 재미있는 게 하나 있어요. 모든 산도를 다 가서 여기에서 이제 발복을 갖다 놓았는데 거의 다 조부묘, 조무, 조부, 증조부, 증조모를 갖다가 얘기를 해요. 부모를 쓰고 됐다는 것은 거의 없어요. 결론적으로 이 발행을 하는 걸 보면 거의 다 조부에서 발행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유씨 조의 묘이다. 자, 형제가 나란히 천가하여 나라에 등장하였다. 형제가 나란히 등과하였다. 자, 문필봉이 두 개가 있죠? 요게 이제 형제가 나란히 등과한 걸 증표가 됩니다. 자, 내기 봅시다. 자, 위에서 어땠어요? 자, 수성체로서 밑에가 또 수성체, 금성체, 금성체로 내려갔네요. 이게 금수상간이죠? 금수상간이니까 대체적으로 부와 귀가 나타나죠. 그리고 선인이죠. 그러니까 귀가 나타나죠. 귀가 나타나죠. 그 다음에 선인이라고 붙이는 이유는 앞에가 또 선인이 있기 때문에 선인대자형이라고 붙였죠. 그래서 내기는 어때요? 수성체에서 수성체, 수가 굉장히 강하게 내려오면서 밑에 금이 있죠. 금을 갖다가 물로 깨끗이 다듬으니까 빛이 나지요. 그러니까 이건 무관이 아니고 귀가 나타나죠. 문장가가 나타날 것이다. 귀가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할 수 있죠. 근데 여기서 잘 보세요. 수성체가 이렇게 내려서 편으로 내려갔죠. 또 여기서 이 직으로 이렇게 정출로 이렇게 내려야 되는데 옆으로 내려갔죠. 또 여기서도 마찬가지 옆으로 내려갔죠. 이걸 편이라고 해요. 자, 수성체는 편으로 내려가도 된다고 그랬죠. 그러나 금성체는 똑바로 내려가야 된다고 그랬죠. 우리가 앞에서 배울 때 목성체하고 그다음에 수성체하고 그다음에 화성체는 편출로 내려가도 된다고 그랬죠. 그런데 어때요? 토성체하고 금성체는 정출로 내려가는 거거든. 그리고 이게 편으로 내려갔지만 마지막에 정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여기서 금성체에서 정으로 내려가서 이렇게 때문에 혈이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다 혈을 썼네요. 그죠? 여기다 혈을 썼어요. 자, 수성의 조상이 내려와 삼태수의 불을 만들고 자, 수성체가 내려와서 삼태수를 만들고 여기서 불을 만들고 다시 모를 만들고 밑에 귀인봉이 또 하나 또 들어와 있죠. 그 아래 수성산 아래 귀인이 특이하게 써 있다.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보니까 귀인이 되죠. 또 이것도 귀인봉이 되죠. 그래서 선인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러므로 수성이 조와 부모가 되어 출맥하여 개장하여 금성으로 입혈하였다. 즉 금성은 웅장하고 위용이 있다. 자, 그러므로 사람의 형태로 된다고 그랬죠. 앞에서 우리가 사람의 형태는 목성체나 금성체가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위용이 있어 높고 준수하니 혈의 상기세 평평해서 취합니다. 자, 이 혈의 통신은 금성이 본신이 마땅히 물을 대하니 수성으로 이게 실질적으로 금성을 냈다 하니까 무로 보는데 무가 되려면 이 쇠를 갖다 녹여야 되는 화가 없죠. 화가 없기 때문에 무관으로 볼 수가 없죠. 그다음에 앞에 또 문장가야 문필봉이 있으니까 어때요? 문장가죠. 무관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문으로 먹을 수밖에 없죠. 내기, 외기가 다 똑같죠. 그죠? 내기도 문장이고 외기도 금병, 그 어병사죠. 어병사가 있고 문필봉이 있고 귀인이 있으니까 전부 다 여기도 문의 형태죠. 문의. 그러니까
문관의 기질이 나타난다라고 본 것이죠. 그래서 물을 대하는 수성이 똑같이 무가 아니고 문이다 본 것이죠. 또한 조응이 금병이 특이하게 일어난다. 앞에 금병, 이거 금병이 있으니까 이것도 남자가 좋아하는 거죠. 그다음에 또 문필봉이 있으니까 문필봉도 남자가 좋아하는 거죠. 그러니까 귀인이죠. 귀가 나타난다. 그래서 여기에서 문필봉이 두 개가 있으니까 형제가 나란히 등과했다. 즉 앞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형제가 나란히 등과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러한 형상들을 보니까 형제가 나란히 등과하더라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 조선으로부터 매기 시를 짓는 것이 비록 치우쳐 내려왔지만은 자, 여기서부터 수성체로 이렇게 매기 정출로 내려오지 않고 편출로 내려왔죠. 이렇게 수성체도 내려오고 이 수성체도 이렇게 편출로 마지막에 정출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것을 표로 보면 이렇게 되겠죠. 자, 처음에 편으로 내려왔다가 다시 편으로 왔다가 마지막에 정출로 내려오면은 혈로 내려올 때 이것은 가능하다. 근데 정출로 내려왔다가 편출로 내려서 편으로 내려와버리면 어때요? 이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아무리 처음에 정으로 내려왔더라도 마지막에 정이 돼야지 마지막에 편이 되면 안 돼. 또 여기는 어때요? 정으로 내렸죠? 정으로 내렸다가 편으로 내렸다가 마지막에 정으로 내렸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이건 어때요? 편으로 내렸다, 편으로 내렸다, 편으로 내렸다. 이것은 쓸 수가 없어요. 이렇게. 이런 건 쓸 수가 없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정출이다, 편출이다 하는 것은 이렇게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러한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앞에서 봤던 선인 배자형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옥수진경에서 제일 필요한 것들은 뭐야? 우리가 이러한 왜 풍수지리를 볼까요? 우리가 왜 풍수지리를 볼까요? 왜 터에 가서 풍수지리를 보고 왜 터를 살피고 청룡백호를 보고 안산을 보고 물을 볼까요? 이러한 이것을 뭐라 그래요? 이러한 것이 상이죠? 이게 전체가 상이죠? 이 상에서 뭐예요? 이 상을 보면 어떠한 이치가 있겠죠? 그렇죠? 이러한 상에서 어떠한 이치가 있겠죠? 그러한 이치에서는 어떤 수가 나타나겠죠? 그래서 상에서 상을 보고 이치를 보고 그래서 수를 찾아낸다. 자, 우리가 집을 예측한다는데 어떠한 집을 보고 집의 형상을 집을 볼 때도 마찬가지죠. 어떤 또 터에 같은 집이 이렇게 있더라. 집이 있고 울타리가 이렇게 쳐 있는데 이걸 보고 어떻게 해요? 이 집의 형상을 보고 여기에는 어떠한 이치가 있더라. 청룡은 어떻고 백호는 어떻고 뭐는 어떻고 그리고 이 법도는 어떻다. 그럼 어때요? 이 집은 몇 년 후에 망할 것이고 몇 년 후에 누가 태어날 것이라는 수가 나타나겠죠. 이것을 갖다가 우리는 상리수 즉 이상수라고 했죠. 정자의 이상수 이론이라고 그랬어요.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형상연수를 볼 때는 항상 어디 갔든 상에서 어떤 형상을 딱 보고 거기에 어떤 이치들이 있고 이치는 뭐예요? 내기는 뭐고 외기는 뭐고 그다음 수는 뭐예요? 몇 년도에 태어나고 몇 사람이 태어나고 어떤 사람이 태어난지 상은 뭐예요? 어떤 형상인지 그 형상계 우리가 이게 풍수지리를 보는 것들이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가 두 가지 관점에서 볼 거예요. 앞에 최원정이가 얘기했던 관점들을 하나하나를 별도로 해설을 하고 그래서 이상수 개념으로 여러분들한테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것을 능숙하게 봐야 돼요. 제일 먼저 들어가서 전체적인 형상들 먼저 딱 보고 상을 딱 보고 여기에는 어떤 이치가 있다. 이치는 뭐예요? 내기와 외기를 본다고 그랬죠. 그렇죠? 내기와 외기는 뭐예요? 자, 조선에서 쭉 혈까지 내려가는 것이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이게 내기죠. 이게 내기죠. 그럼 외기는 뭐예요? 외기는 물, 청룡, 백호, 안산, 주자 이것이 전부 다 외기죠. 즉 내기가 만약에 부기가 문관의 기질이 있더라. 그러면 외기도 문관의 기질이 있겠죠. 근데 내기가 문관의 기질인데 바깥에 여기 보면 칼이 있고 기고사가 있고 천마사가 있고 이렇게 해서 뭘까? 이것은
무관이죠. 그러면 내기는 문관인데 외기는 무관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이치들을 찾는 것은 내기와 외기로 봐야 돼요. 즉, 내기는 뭐예요? 조선에서부터 내려가는 오손. 그래서 우리가 천략전변을 갖다가 공부했던 이유가 이거예요. 목은 문장가다, 화는 녹봉이다, 토는 재물이다, 금은 무관이다, 수는 수려한 것이 나온다. 이것을 갖다가 배웠던 것이 우리가 내기를 보기 위해서요. 그리고 외기는 뭐예요? 청룡, 백호, 주작.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것이 내기, 외기지요. 자, 이것을 여기에서 적용하는 거예요, 이제. 이제까지 배운 이유가 이것을 설명하려고 배운 거예요. 그 여기다 뭘 더 하라는 거예요? 상이라는 것을 갖다가 더 듣죠. 그리고 상하고 이치만 보면 뭐예요? 아, 이 터를 보니까 누가 태어날 것이다. 과거에 급제하는데 몇 명이 급제할 것이냐? 몇 년도에 나올 것이냐? 어? 무관이 나올 것이냐? 문관이 나올 것이냐? 여자가 밟고 갈 것이냐? 남자가 밟고 갈 것이냐? 이것들을 수라고 그러죠. 수. 이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풍수지리 배우는 거 아니에요? 근데 실질적으로 풍수질이 뭐예요? 딱 가정부터에 가면 상밖에 안 보이죠? 이 상을 보고 리를 유추하고 리에서 수를 유추해서 해설하는 것이 스토리텔링이에요. 여러분들이 풍수지리 공부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공부하는 거죠. 터에 가서 이게 혈이다 아니다 뭐 할 건데요? 혈이다 아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요? 혈이다 아니다가 중요한 게 아니죠. 혈이다 아니다가 되면은 자, 이 혈에서는 어떠한 사람이 나타나고 어떤 사람이 나오고 몇 년도에 태어나고 어떤 사람이 나올 것이냐 예측을 해야겠죠? 언제 나올 것이냐? 누가 나올 것이냐? 무엇이 나올 것이냐? 자, 기륭화복을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음양 오행이라고 그러죠? 오기로 오행 즉 목화토금술 문무재로 문관 무관 재물 수성 녹성 재물 이 다섯 가지의 기운들을 갖다가 유추 해석하는 거다. 뭘 보고 형상을 보고 즉 터를 보고 이것이 우리가 형상열수를 배우는 목적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조금 전에 했던 거 이 내용 자 다시 한번 봅시다. 이 내용을 선인대자형 이 내용은 누가 했어요? 최원정이가 이렇게 해설한 거예요. 최원정이가 해설한 걸 보면 한 장짜리도 있고요. 두 장짜리도 있고 세 장도 있고 네 장도 있고 300리 되는 산도를 해설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해설이 아니에요. 그야말로 스토리텔링이에요. 자, 이것을 갖다가 축약해서 이상수 이론에 근거해서 이상수 이론 내 이론이 아닙니다. 정자가 얘기했다고 그랬죠. 상에서 리가 나오고 리에서 수가 나타난다. 이것이 정자 이상수 주역에서 나타나는 정자 이상수 이론이라고 그랬죠. 상술이라고도 하고 상미수라고도 하고 마음대로 하는데 저는 그래서 그 이론을 취합해서 이상수 이론을 갖다가 같이 대입한 거예요. 봅시다. 자, 형상을 봅시다. 자, 상을 딱 보니까 뭐예요? 금성체니까 귀인으로 할 수 있죠. 앞에도 귀이니까 귀인. 그러니까 선인 대좌형이죠. 전체적인 형상이 선인이 양쪽에서 딱 마주하고 있는 거죠. 장군이면 장군 대자인데 이건 선인이죠. 만약에 장군 대자라 그러면 앞에 뭐 있어야 될까요? 천마가 있고 그다음에 그 이렇게 움막들이 있어야 되겠죠. 진지가 있어야 되겠죠. 칼과 활이 있어야 되겠죠. 깃발도 있어야겠죠. 이렇다면은 이건 선인 대좌형이 아니라 장군 대좌형이 되는 거죠. 선인이 마주 앉아야 형국이다. 자, 상에서 그다음에 혈은 어디서 찾았어요? 자, 앉아있다. 즉 금성체로 선인이 앉아있기 때문에 앉아있을 때는 배꼽이 혈이에요. 그래서 하재혈이다. 배꼽혈이다. 산기세 평평한 곳이다 했다. 그리고 이쪽에 오른쪽으로 그냥 왜 그냥 되게 전체적으로 보면은 대체적으로 옛날의 정열법들을 보면 안산정열법을 썼어요. 조산정열법, 안산정열법이라고 그러죠. 안산을 기준으로 썼어요. 거의 다가. 그래서
참고적으로 형상열수 221개를 갖다 분석해 본 결과 거의 다 안산정열법을 썼어요. 안산정열법에 의해서 높이고 내리고, 안산이 높으면 혈도 올라가고, 안산이 내려오면 혈도 내려오고, 청룡백호가 내려가면 더 내려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벌써 썼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특징을 알 수가 있어요. 그때 당시에는 뭐 무슨 88향법이더니 무슨 향법이 없었어요. 법이 없었고. 이게 지금 언제 때 거죠? 송나라 때 거예요. 즉 당나라 말기에, 당나라 말에, 당나라 때 일행선사의 이론을 가지고 최원정이하고 장자미가 쓴 거죠. 그리고 이 산도들은 최원정이하고 장자미 집안에 있는 산도들을 가지고 전부 다 가서 확인 다 해가지고 해설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재를 썼다. 그 다음에 안산 조안산 정열법을 썼더라. 그래서 상을 보니까 이러한 것들이 나타나더라. 상을 보고 뭐예요? 형하고 설을 찾을 수 있죠. 그럼 어떤 이치가 있느냐? 자, 내기는 보니까 뭐예요? 자, 조산에부터 수성, 현무, 금성으로 되어서 여기서 수성체, 금성체 되니까 이게 문관의 기운이 있더라. 그다음 조상의 귀인봉이, 그다음에 여기 밑에 조선 밑에 귀인봉이 이렇게 하나 있죠. 귀인봉이 있으니까 당연히 귀가 나타나겠죠. 그렇죠? 자, 그다음에 세 번째로 출맥처의 편이나 수맥처가 정을됐으니까 이것은 혈로 될 수 있다. 즉 정이다. 그리고 여기다 혈을 잡았으니까 내기는 뭐다? 내기는 문간의 기운이더라. 자, 외기를 볼게요. 외기를 보니까 바깥에, 자, 물은 어때요? 자, 좌선수죠. 좌측으로 해서 우측으로 나갔죠. 자, 좌측으로 돌았죠. 이렇게. 물이 돌아가지고 또 파고체에도 어때요? 완전히 관세돼 있죠. 그렇죠? 완벽하게 관세됐죠. 파고체가. 이게 물도 나간도 되게 좋지요. 감싸고 나갔죠. 이렇게 환포하고 나갔죠. 근데 그 앞에 명당에 보니까 금병. 자, 금병이란 건 뭐예요? 병화귀인, 금병, 병풍. 그다음에 문필봉이 두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니까 문필봉은 뭐예요? 과거에 급제한다. 그리고 두 개니까 형제가 등거할 것이다. 귀인이 있다.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여기도 외기도 보니까 문간의 기인이 있더라. 그래서 외기를 보니까 명당 앞에 금병이 문필이 있으니까 귀인이 문간의 기인이 있다. 조상의 귀인봉이 선인과 마주 앉아 되고 있다. 조상의 문봉이 쌍으로 있으니까 형제가 들어간다. 자, 외기를 보니까 이렇더라. 자, 이걸 가지고 예측을 한 거죠. 전체적으로. 어떻게? 자, 이건 유씨의 조인데 형제가 나란히 과거에 합격하여 조정에 등과했다. 이것을 갖다가 우리는 예측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쓰지 않고도 이제 이런 터를 보고 우리가 어떤 상은 어떻고 이는 어떻고 수는 어떻다. 상은 형상하고 혈수로 찾고 리는 내기하고 외기로 분석하고 수는 기험이라고 하고 기가 나타나는 증언미죠. 어떠한 증언들이 나타나느냐 이것을 갖다가 분석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의 형세론을 공부하는 방법론이다라고 해서 우리가 첫 시간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걸 보면 우리가 이제부터는 전체적으로 혈수를 갖다가 하나의 형세론이라고 형구문이라고 하지 말고 형상혈수라고 해가지고 전체적인 상을 보고 상에서 이치를 찾고 이치에서 수를 찾아내는 방법. 이것을 갖다가 이렇게 산도가 아닌 현장에 가서도 해설이 가능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규칙적인 것들이 있죠. 자, 사람의 형태 있을 때는 선인이 있을 때는 어떤 것들을 붙여야 된다? 저기 있죠. 인형일 때는 배우 자, 여자는 유두하지 않고 남자는 생식하지 않는다. 그다음에 남자가 좋아하는 것들은 뭐가 있다. 여자가 뭐를 붙인다. 이렇게 붙이는 방법들을 갖다가 정확하게 알고 붙여야 된다. 그다음에 목성체하고 금성체가 되면 사람의 형태를 붙일 수 있더라. 자, 이렇게 선인이면 선인이라고 붙일 수 있더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형상을 보고 이렇게 해설을 하는 방법들을 갖다가 첫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이러한 형태로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언어터에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이제는
그냥 혈장이 올라가서 그 세 평, 열 평도 안 된, 한 서너 평 되는 데서 막 이게 혈이냐 아니냐, 이게 기다 아니다, 뭐 무슨 아유 향법 찾고 수법 찾고 전부 다 부질없는 일이에요. 내기가 뭐 이게 제가 이게 우리 그동안에 배웠던 것이 여기 나타나죠. 즉 풍수지리는 뭐가 풍수라고 그랬어요? 내기는 맹생하고 외기는 성형하여 내외가 상승하면은 풍수는 자성이라고 청호경의 마지막 규절에 나와 있죠. 이것을 분석할 줄 알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배운 오송용수, 오송천변전략, 그다음에 청룡백호, 주작 이러한 것들을 전부 다 배웠던 거예요. 그래서 내기하고 외기를 가는 이것은 하나 이치를 갖다가 찾아내기 위한 것이죠. 어디에서? 형상에서. 이게 형상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말하는 형세론의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것들이에요. 자, 이것을 갖다 이러한 형사를 갖다가 장군 대장이라고 붙이면 되겠어요? 그럼 당연히 장군 대장이라고 붙여도 되지만 앞에가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장군이 좋아하는 깃발이나 북이나 고나 그다음에 말이나 칼이나 그다음에 병사들이 움집에 있는 돈 이런 것도 있어야겠죠. 이렇다면 당연히 장군대자로 붙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귀인으로 하시는 것은 뭐예요? 앞에가 귀인이고 여기도 귀인이기 때문에 귀인으로 했고 또 귀인이 좋아하는 문필도 있죠. 이건 다 귀인들이 쓰는 거죠, 그죠? 어? 그래서 선인이라고 붙인 거예요, 선인.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하나의 그동안에는 우리가 그냥 무조건 형세론을 붙였는데 이러한 이치를 가지고 형세론을 붙이고 그다음에 하나의 형국론을 붙여야 된다는 것을 어,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조금 쉬었다가 두 번째 강의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좀 쉬었다 할게요.